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리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어제 32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어제였습니다. 합격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 정도예요. 20%에서 21%. 1차도 그렇고요. 2차도 그렇고 그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하면 불합격률이 80%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다 합격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결과 내세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뭐 집안에 일이 있거나 공부가 중단이 되면 이제 리듬이 깨지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세요. 지금 공부 조금 해보셨잖아요. 이제 한 달 됐죠. 딱 한 달 됐어요. 등록하고 그죠? 근데 이게 공부가 1년 정도 하거든요. 1년. 이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서 중간에 별의별 일이 많아요. 집안에도 본인 건강에도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컨트롤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걸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어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어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 있어요. 넌센스 퀴즈예요. 배철수라고요. 요즘 김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포족? 김장 포기한 족속이라고, 그죠? 근데 공포족은 없죠, 그죠? 공법 포기하고는 중개에서 합격 못한다고 그래요. 공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포기하고는 합격 못해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개사가 이게 포기만 안 하면, 포기 안 하고 중간에 일만 없으면 합격하세요. 60점이니까 그죠? 근데 중간에 그 일 생긴 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관건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드릴 거는 뒤로 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될 게 많아져요. 뒤로 갈수록. 근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딱 하나예요.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필요한 거는 건강관리예요.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 네. 헬스요? 헬스하면 최고죠. 헬스 좋아요. 헬스나 러닝이나 등산이나 뭘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추천드려요. 공부보다 운동이 먼저예요. 그러면 일단 이게 공부해보셔서 느끼시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죠. 이게 머릿속에다 넣는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술로 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어디 여행 갈 수 없잖아요. 갔다 오면 2박 3일 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거를 내가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 푸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저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풀으시라는 거죠. 풀으시고 다시 공부하고. 근데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엄청 스트레스 쌓이고 과부하 생겨요. 그게 어느 순간 내가 눌렀잖아요. 누르고 가잖아요. 그럼 내년 5월쯤 되면 폭발해버려 한꺼번에. 갑자기 싫어져. 그거를 해소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쌓인 거를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배출하는 거죠. 배출. 아웃풋을 하는 거죠. 공부는 계속 인풋을 하는 거죠. 그죠? 인풋을 한 거를 좀 밖으로 배출해 줘야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술을 먹고 푸는 분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근데 술 먹으면 부작용이 좀 있으시잖아요. 다음날 일어날 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운동. 제 경험상 몇 년 전에 첫날 강의를 딱 갔더니요. 제 강의를 딱 듣고 자기가 찾던 민법 강사라고 그러면서 막 손을 벌컥 잡으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점심에. 고기를 왕창 먹었어요. 둘이. 근데 바로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저 술은 못 하거든요. 정말 못 하거든요. 잘 먹게 생겼죠. 술 정말 못 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자기가 방문가게에서 3년을 공부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종로 방문가게. 그 제가 제 첫 시간 딱 듣고 저하고 너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그게 아니라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제가 딱 부탁한 건 딱 하나예요. 운동을 매일 하고 오시라고. 그 약속만 지키면 제가 선생님 합격하시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 왜 공부 얘기를 안 하고 운동 얘기를 하냐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훨씬 개선이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운동하면 좋아지세요. 근데 이게 오래 가야 되니까 공부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집중력도 점점 떨어져요. 그거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거 운동이라고 추천드립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죠? 포기만 안 하시면 합격은 해내십니다. 자, 대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옆에 우선 전체 골격만요. 골격만 잠깐 써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민법이 처음에 어려운 거는 방대예요. 방대인데 틀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틀을 먼저 보면 공부를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돼요. 그 틀을 잡아가는 거, 그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대리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첫째, 대리 시스템. 시스템, 제도라고 그러죠. 대리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요. 두 번째는 복대리라는 걸 봐요. 복대리. 복대리. 복대리는 뭐냐면 다시 재위임을 하는 겁니다. 재위임을. 가령 이렇게요. A가 B한테 위임을 했어. 위임을. 위임 받아가지고 사무 처리를 맡겼거든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 대리인이 또다시요. 또다시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한 거야? 재위임을 한 거야. 재위임을 한 거. 재위임을 한 거. 그래서 임명된 사람. 그래서 임명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복대리라고 그래요. A가 위임해서 된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요? 대리라고 그래. 대리. 내가 너한테 위임해줬잖아. 내 대신 계약하라고. 이분은 대리인. 그 대리인이 어떻게 한 사람? 재위임해서 선임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복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제도 보고 두 번째 복대리제도 보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무권대리를 보아요. 무권대리. 자, 무권할 때 무가 무슨 물자일까요? 무는 없을 무. 권한이요. 권한이 없어요.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터인데 위임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위임을 안 했는데 위임도 안 했는데 B가 A를 대신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 이렇게 C하고. 이 B를 권한이 없잖아. 대리 권한이 없는데 계약을 했죠. 얘를 뭐라고 표현해줘요?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너 위임장 안 받았잖아. 무권대리. 그 다음 네 번째는 표현대리. 이거 좀 까다로워. 네 번째가. 대리는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네 가지로. 이렇게. 아, 이게 대리의 체계예요. 대리의 체계. 체계를 알면 민법이 두 배 쉬워져요. 빠르고 쉬워져요. 간결해져. 이 체계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야. 먼저 체계를 책 앞에다 써두는 거야. 공부할 때 요령입니다. 다른 과목도 법 과목은 이게 우선이야. 법 과목은 전체 그림, 전체 구조를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산을 볼 때 먼저 큰 산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무를 보는 거죠. 작은 나무 보고 산 보면 헤매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큰 거 먼저 그리는 거야. 큰 거. 이게 체계야. 큰 거 보고 부분을 거기다 보는 거죠. 부분을 꿰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걸 먼저 그래. 모든 과목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앞부분에다가 체계 큰 틀을 써놓고 부분을 이렇게 만나주는 거죠. 대리는 총 몇 개로요? 네 개로. 대리제도, 복대리제도, 무권대리제도, 표현대리 네 개로 돼 있고 시험은 세 개가 나와요. 시험은 몇 개가? 세 개가. 한 개 안 나오고 세 개 나와요. 오케이.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결국 우리 네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 맨 위에 첫 번째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실까요? 계약은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보통 우리가 계약서 쓰러 간다 그러면 부동산에 만나서 상대방과 거래 계약서 쓰거든요. 직접. 그죠? 중개업자는 거기다 중개를 하는 거고. 그죠? 예. 이때 내가 불가피한 일이 생겨도 못 가게 되면 누굴 대신 보내요? 대리인을 보내는 거지. 그죠? 예, 내가 불가피하게 회사 일이 생겼어. 오늘 퇴근해가지고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일이 급한 일이 생겼어. 못 가죠. 못 갈 때 누굴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내 대신 계약을 하게 하는 게 대리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누가 필요해? 나 이외에 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대리제도야. 그죠? 예, 대리제도.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대리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계약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그 불가피한 일이 생겼는데 일을 못해. 계약을 못해. 그래서 대리인을 뒀더니 내가 못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장점이 있던 거지.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대리제도는. 자, 볼까요? 우리 현실에 대리를 하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나 대신 일을 할 사람한테, 일 처리, 사무 처리할 사람한테 뭐를 해줘야 되냐면 위임장이라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위임장을 교부해서 주는 거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위임장 보도록 합니다. 위임장.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위임에 관한 사실. 첫 번째죠. 그리고 보면 옆에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쓰는 겁니다. 제목을.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 중개하면 이거 써야 돼, 여러분이. 왜냐면 저 매도자나 매수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지.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많아요. 가령 여기 보세요. 자, 건물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 건물이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로. 그거를 여러분이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여러분이 만약에 거래하려고 그래요. 제가 양민이 매도자예요, 매도자. 그럼 제가 못 나가는 거야. 갑자기 못 나온대. 그럼 누가 대신 와야 돼? 대리인이 와야죠. 저 못 나온다니까, 그죠? 그럼 대리인이 그냥 덜렁덜렁 와야 돼? 뭐 들고 와야 돼? 들고 와야 돼. 뭘 들고 와요? 아, 술잔 말고 위임장. 위임장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위임장을. 누가 준 거? 양민이 준 위임장을 대신 배우자가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위임이죠, 위임. 거꾸로 매수자도 똑같아요. 내가 매수하러 가야 되는데 배우자가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거. 그럼 내가 대신 가야 되지. 그럼 뭐를 들고 와야 된다고? 위임장을 들고 와야 된다고. 자, 볼게요. 그 위임장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중개업자가 이거 써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첫 번째 보세요. 위임인에 관한 인적사항. 이쪽은 누구에 관한 거죠? 수임인에 관한 인적사항입니다. 자, 옆에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나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를 적어보세요. 위임장. 여러분이 숱하게 쓰게 됩니다. 앞으로 실무 나가면 위임장이라는 거를 계속 쓰게 돼요.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자, 앞으로 강의를 이 실무 강의하고 연결해서 할 거예요. 실제 여러분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실무 능력, 민법 이론 능력 이거를 같이 융합을 할 거예요. 융합을 해서. 자, 이쪽이 장윤정이라고 해볼게요. 본인이. 이거 본인입니다. 본인. 근데 이쪽한테 매니저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죠. 위임을. 이때 장윤정이 본인을 뭐라고 그래요? 위임인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위임인. 장윤정. 여기 써보세요. 장윤정.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써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위임인 여러분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황세영님? 황세연님? 써도 돼요? 네. 세자가 무슨 세자죠? 어이 이렇게죠? 연입니까? 영입니까? 연님? 네. 주소 이제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 노트에다 써보세요. 주소. 그다음 주민번호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됐죠? 예, 이러면 위임인 인적사항 쓴 거예요. 됐죠? 예, 위임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일이 생겼어요, 황세현님. 그럼 본인 대신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누구예요? 엄마. 오케이.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엄마 쓰시면 돼요. 엄마. 엄마도 똑같이요. 성명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쓰셔야죠?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 쓰십니다. 됐나요? 그럼 이 위임장에 뭐하고 뭐가 드러나요? 위임인이 누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수임인이 누구라는 게 드러나죠. 그죠? 오케이. 요게 뭐에 관한 거죠? 위임에 관한 사실입니다.
특정이 됐어 안 됐어요? 위민이 누구라는 것, 수의민이 누구라는 것 특정이 됐어 안 됐어? 됐죠. 특정이 됐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뭐를 위해서? 분쟁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써야 돼? 여기다가 도장이나 서명 받아야지. 도장 찍으셔야 돼. 도장. 그죠? 도장. 아니면 요즘은 뭐를 해요? 주로 서명날인이에요. 서명날인. 여기도 서명날인 필수. 노트에다 써주세요. 직접 쓰시라고. 서명날인 필수입니다. 그럼 된 건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토지 몇 번지요? 101번지 매매. 매매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매매를 대신 위임했다고. 황세연 님이 엄마한테 위임했다고. 뭐에 대해서? 매매권에 대해서. 아니면 밑에는요. 밑에는 빌라 201호에 대한 뭐를요? 임대차를요. 임대차를 황세연 님이 엄마한테 임대를 위임을 했다고. 이 엄마가 바로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분이 대리.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씁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위임함을 뭐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라고 쓰죠. 그리고 2021년 11월 25일 날짜 딱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뭐가 완성됐어요? 위임장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단이 들어있어. 뭐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줘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위임장이 만약에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 이게 내용이 많아. 토지 매매 말고 또 다른 게 껴가지고 위임할 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그럼 이게 한 페이지만 돼? 한 페이지 넘어가요? 넘어가. 2장이 되고 석장이 돼. 그럼 석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몇 페이지마다 이거 간인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분 거 인장, 엄마 거 인장 찍어야 이게 위임장으로서 증거 능력이 있어. 증거 능력. 법정에서 만약에 이게 10장인데요. 10장인데 맨 첫째 페이지는 이게 찍혀 있어. 황세님 인장, 엄마 거 이거 찍혀 있어. 지장이. 근데 뒤에 9장은 지장이 아무 없어. 그럼 뒤에 있는 9장은 뭐야? 위임했다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요? 없잖아. 이것만 확인이 되는 거야. 이것만 증거로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증거 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계약을 할 때는 날인이나 이거 지장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 100페이지면 100페이지를 다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증거 능력이 있고 나머지는요. 요것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입증이 되고 증거 능력이 채택이 되고 법정에서 나머지는요.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거는. 왜? 갖다 놓고 뒤에다가 100장을 붙일 수도 있잖아. 그게 증거 능력 제로가 되는 거야. 증거 능력 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계약서가 똑같아요. 모든 계약서. 제가 계약서를 회사하고 쓰잖아요. 100장 쓰면 100장을 다 도장 찍어야 돼. 대표하고 저하고. 겉에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빵이라는 거야. 겉에 한 장만 증거 능력이 있고 뒤에 있는 99장은 증거 능력이 제로가 되는 거야. 필수입니다. 필수.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황세연님은 엄마한테 본권 토지 매매를 뭐 했습니다? 위임했습니다. 그죠? 상기 내용에 대해서 위임함을 뭐 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했죠? 그리고 서명 날인 받으셔야지. 됐죠? 제일 문제가 되는 위임장은 이거야. 이게 지금 빠져있다는 거야. 대부분 범한 오류가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건 위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범위. 뭐를 어느 범위까지 위임했는지가 딱 특정이 돼야 돼. 특정이. 가령 황세연 님이 엄마한테 위임했다고 돼 있죠. 뭐를 위임했다고 돼 있어요? 매매권. 토지 101번지 토지 매매를 위임했죠. 그럼 매매를 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엄마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와볼게요. 을이 그럼 병하고 이분이 대리인이야. 여기 본인이야. 본인이 갑, 여기가 대리인. 이쪽은 그럼 누가 될까요? 상대편. 상대방이라고 특정합니다. 상대방. 원래 계약은 이 장윤정하고 이쪽하고 둘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일이 생겨서 누가 들어온 거예요? 대리인이 들어온 거예요. 대리인이. 그죠?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매가. 그럼 상대방은 돈을 10억을 누구한테 보내줘요? 돈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줍니까? 지금 현장에 와서 누가 있어? 예, 그럼 누구한테 줘? 돈을 이렇게 준다고 10억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돈을, 매매 대금을 누가 수령할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우임장의 범위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이 바보 같은 우임장이야.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우임장이 된 거야. 이게 대부분의 사고가 이거야. 대부분의 사고, 중개 사고가. 이 중개 보조원이 여기서 일하던 이분 사장님, 여기 중개 보조원. 그죠? 여기다 돈 100억을 줬어. 근데 이 중개 사장님이, 대표자가 이 중개 보조원한테 일을 맡겼죠. 돈 받아오라고. 이 중개 보조원이 돈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주겠냐고. 돈 100억이. 그죠? 나 주식에서 날렸는데 우이씨 바로 튀는 거지. 그 둘이 소송하는 거야. 이쪽하고 이렇게. 이건 누가 바보 같은 거야? 본인이 바보야. 본인. 우임할 때는 뭐를 꼭 특정해야 된다고? 범위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특정해야 된다. 특정. 우리 인간관계는 두루뭉실한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공부나 법은 두루뭉실하면 다 사고야. 이거. 눈을 크게 떠야 돼. 눈을 크게 뜨고 특정을 해야 돼. 특정을. 타켓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타켓이 분명히.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돈을. 이걸 정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라고 의임을 했지만 여기다 단 뭐느냐? 대금 수령은. 대금 수령은 누가 한다? 누구에게 한다?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이 사람한테 할 게 아니라. 이게 엄마가 아니라 누구면 얘를 어떻게 믿냐고. 얘가 들고 튀면 인생 끝인데. 그래서 대금 수령은 누구에게로 한다? 본인에게 한다. 본인 계좌로, 본인 계좌 여기다 쓰는 거지. 계좌번호 국민은행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내는 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래야 사고가 억제가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 2개. 대금 수령 문제, 이거는 본인한테 무조건 본인 계좌로. 입금은 본인 계좌로. 2번째, 간인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 10페이지면 10페이지를 다 찍는다. 그래야 이 우임장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우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다 사고 덩어리야. 사고 덩어리. 곳곳에 흠이 많아서 얼마든지 폭발해서 터져나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대리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 2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구조가 잡혔어요. 기본적인 구조. 이 우임장이 그래 중요하구나. 특히 중요한 게 뭐가요? 우임 범위하고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그럼 이러면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요, 이 매니저라는 분 아니면 이 황세현님이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분은 그럼 뭘 들고 왔어요? 수임이는 이 우임장 들고 왔겠죠? 왔어요. 그 양민 앞에 선 거지. 중개업자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죠? 돈은 누구한테 송금하기로? 돈은 누구한테? 본인에게. 본인 계좌를 입금해달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줘. 그래 사고가 막아지니까. 그죠? 그 우임장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이러면 끝난 거야. 그죠? 이러면 아니라고. 아직도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사고 발생 가능성은 뭐가 없어 지금? 인감증명서가 없어요. 인감증명서. 본인이죠. 우임인 황세현님의 인감증명서가 없어. 인감증명서가 없는 우임장은 가짜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건 꽝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우임장을 받는다. 인감증명서하고 2개를. 거기다 쓰세요. 우임장엔 반드시 뭐가 필수? 우임장에는 뭐가 필수?
인감증명서. 우리 족발 먹으면 소주가 필수죠. 맞잖아요. 그죠? 족발 먹으면 소주지. 그죠? 그럼 위임장은 뭐가 필수? 인감증명서가 필수야. 이거 없는 위임장은 있으나 마나요. 자, 이래야 사고가 완벽하게 제어가 됩니다. 나 이래도 인감증명서도 나 못 믿어. 난 의심이 많아서 이것도 가짜가 많대요 요즘. 그죠? 자,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양미는 이분이 위임장을 들고 왔어. 위임장을. 매니저라는 분이, 장윤정 씨 매니저라는 분이 저하고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 대금이 지금 이 30억이나 돼. 근데 뭐를 들고 왔어? 이 매니저가 장윤정 씨의 뭘 들고 왔어요? 위임장을요. 위임장을 들고 왔죠. 그리고 돈을 이 대리인한테 입금 대리인 계좌로 넣어달라는 거야. 그럼 다른 거 다 완벽해. 위임장 완벽해. 인감증명서 완벽해. 그때도 나는 못 믿겠어, 쟤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완벽하게 의심이 해소가 돼, 의구심이? 전화로 통화를 하는 거야. 전화로 통화를 확인하는 거야. 마지막, 요까지 해도 아직 덜 된 거야. 왜? 이게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사고야, 이게. 맞죠? 예, 이것도 가짜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야. 그게 전화야, 전화 확인. 누구한테요? 장윤정이한테 전화해. 이게 지금 여기 주민번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요, 전화번호. 요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확인한다, 직접 확인. 장윤정 씨 맞아요? 전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매니저 누구누구 분께서 오셨는데 위임한 거 맞습니까? 라고 뭐를 하셔야 돼요? 직접 확인. 이게 필수야. 세 가지야, 세 가지. 인감증명서 확인, 그 다음에 뭐까지 확인? 전화 확인까지. 이러면 사고는 막아졌어. 위임장에는 위임장을 들고 온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더 첨부돼야 된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 필수? 인감증명서 필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화 확인. 이러면 이제 100% 사고가 없어. 끝. 이래도 사고 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고 났다. 이제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운명이지. 그래도 사고 나면 운명이지. 이래도 못 믿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대리인하고 계약 안 해. 나 대리인하고 안 만나. 난 무조건 본인하고만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래서 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위임장이라는 거. 자, 이거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거니까요. 잘 가져가실게요. 자, 이제 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그럼 의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대리란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자와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쓰면 너무 어렵게 쓴 거지. 너무 어렵게 쓴 거야. 대리가 뭐예요? 여기다 쓰세요. 본인 대신에 본인을 뭐해서 대신해서 본인을 뭐해서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하는 사람. 이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써. 본인을 뭐해서 대신해서 의사 표시하는 사람을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 다음 우측에 큰 3번 보세요. 사자라고 돼 있어요. 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그래요. 자, 대리하고 사자하고 살짝 달라서 이렇게 써보실까요? 위에다 옆에다가 이 건물주,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건물주라며. 건물주, 그죠? 하느님 밑에 건물주 있다며. 근데 요즘은 건물주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걔가 누구요? 토지주. 아니, 왜 건물주보다 토지주가 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건물주는 땅 주인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지.
남의 땅에다 건물 세울 경우에 이게 토지주가 최고라는 거죠. 토지주. 그리고 건물 오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철거하고 재건축해야죠. 돈 들어가요. 이게 토지가 최고라는 거지. 토지야 토지. 자, A가 재미교포예요. 제 수험생 이야기입니다. 재미교포신 분이 그럼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건물만 한국에 있죠. 강남에. 돈 좀 있는 분이야. 나 돈 좀 있어. 근데 한국에 안 오고 미국에 있잖아. 근데 이거를 뭐 하고 싶어요? 임대를 놓는 거야. 그럼 이분이 건물 관리인을 두죠. 관리인께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 계약을 해요. 임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재미교포가 오세요? 못 오세요? 안 오시죠. 안 오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리인 아저씨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관리인은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재미교포 본인이죠. 본인을 대신해서 이쪽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관리인이죠. 이때 관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리가 되기도 하고 사자가 되기도 하는 거야. 관리인의 역할에 따라 달라져. 역할에 따라서 대리 또는 사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관리인 아저씨가 임차인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임차인께서 뭐라는 거죠? 저 임대료를 여기다 내놓은 거는, 임대료를 내놓은 거는 300으로 내놨는데 그거를 250으로 줄여주세요. 임대료 250으로 해주시고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가 요청하는 거지. 이분이 내놓은 거는 300인데 250으로 줄여달라고. 그럼 얼마를 깎아달라는 거야? 50만 원 깎아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관리인 아저씨가 뭐라고요? 오케이, 차임을 내가 뭐 해줄게? 250으로 결정해줄게. 누구 대신에? 건물주 대신에. 그죠? 그리고 이걸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사인을 낸 거야. 사인을. 누구 대신에? 건물주 대신에 이분이 사인을 한 거야. 저 관리인이. 요게 1번. 밑에 2번은 뭐라는 거야? 임차인이 50만 원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관리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2번은 나는 그런 권한이 없네. 그런 거는 누구하고 협의를 하세요? 건물주하고 직접 협의를 하세요. 나는 건물주가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요. 나는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결정 권한이 없어요. 나는 무슨 권한이 없어요? 결정권이 있어 없어? 없다. 금액 월세를 250으로 할지 300으로 할지 결정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대리라고 그래요. 이제 다른 거야. 그래, 똑같은 관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럼 대리는 뭐를 해요? 대리는 의사결정을 해요? 못해요? 결정을. 금액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자는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다만 이 사람은 뭐만 해요? 전달, 심부름만 하는 거지. 이때 이 관리인 아저씨는 2번에서는 무슨 역할만 해요? 전달만 하죠. 주인의 의사를 전달만 하는 거야. 월세 300이라고. 전달만 하는 심부름꾼 역할에 그치는 거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야. 결정한 거 월세 300이야. 월세 300.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돼. 라는 거를 이 관리인 아저씨가 얘한테 뭐만 해? 전달만 해. 전달만 하죠. 이분을 심부름꾼이라고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리는 건물주께서 관리인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권을 주는 거야. 뭐를 주는 거야? 전권을 위임하는 거야. 전권 위임. 전권을 뭐 한 거예요? 위임받은 사람.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대리라고 그래요. 여기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없어. 의사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야. 이 점에서 확연히 다르지. 이제 구별되시나요? 그럼 저 사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없고 그냥 뭐만 해요? 전달이나 뭐만 해요? 심부름만 하는 거죠? 전달이나 심부름 하는데 그치는 게 사자거든요. 그럼 이 사자는 강아지도요. 강아지도 사자 역할을 할까요? 못 할까요? 강아지 키우세요? 저 강아지 키우거든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뭉이거든요. 뭉이. 내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뭉이 입에다 딱 물어주죠. 그럼 걔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정없이 뛰어가요. 말 잘 듣거든요. 사정없이 입에다 물고 누구 집에 갖다 전해주면, 임차인 손에다 딱 전해주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얘는, 우리 뭉이는 사자 역할을 한 거죠. 옳거니 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가능해요? 강아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옛날 영화에 보면 독수리가 남녀간에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편지를 전달하죠. 그 독수리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의사결정을 못해도 전달은 해, 전달을. 그죠? 그럼 우리 춘향전 보셨어요? 춘향전 모르시죠? 아시죠? 오케이. 춘향전 모르면 간첩이지. 춘향전에 둘이 사랑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그죠? 향단이하고 또 누구 있어요? 남자 쪽에 가교 역할을 하는 방자 있죠. 향단이하고 방자 있죠. 걔네가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그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사자. 무슨 역할만 해요? 결정을 해요? 전달만 해요? 전달만 해요. 결정도 하면 사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대리로 바뀝니다. 오케이, 감 잡았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대리하고 사자가 결정적으로 구별이 된다는 점, 이렇게 구별하시고 갈게요. 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자와의 구별 끝. 다음 대리의 종류. 1.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임의 대리할 때 임의의 동그라미요. 임의 대리는 뭐야? 본인이요. 장윤정이가 임의로 준 거야. 내 임의로. 내가 임의로 준 거지, 권한을. 내가 임의로 위임을 했어. 그러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내 임의로 준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얘한테 위임을 하래. 법률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거야. 그러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정의 동그라미요. 법정 대리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최진실 씨는 아시나요? 최진실 씨 아세요? 아시죠? 만약에 최진실 씨가 죽어버리면 최진실 씨한테 누가 있어요? 자제분이 있죠? 자제분이. 그럼 이 최진실 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건물하고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너무 어리잖아. 어렸었죠. 어린아이죠. 그럼 이 재산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법에서 정해준 사람. 법에서 정해준 남편이나, 남편 아니면 누가요? 법에서 정해준 사람이 대신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분은 최진실 씨가 임의로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법률에서 준 거야? 그래서 무슨 대리요? 법정 대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최진실 씨가 죽게 되면 남편이 있죠. 남편이 아이들의 재산 관리를 맡아서 해주게 되는 거죠.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죠. 후견인 역할. 그게 법정 대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때 그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최진실 씨 남편분이 막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죠? 뭐 사이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결론 구별짓습니다.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임의로 위임을 해준 겁니다. 법정 대리는 내가 준 거예요? 법에서 준 거야? 그게 법정 대리야. 거기다 써주시면 최진실 씨 법정 대리. 최진실 씨의 법정 대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지. 남편이 바로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된 거예요. 내가 임의로 주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률이 주면 법정 대리. 오케이. 다음 2번. 현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로 나눠집니다. 현명의 동그라미야. 현명이 뭐예요? 동그라미하고요. 대리권 수요를 표시하는 거. 대리권 수요를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그래요. 뭘 표시해요? 대리권 수요를 표시하는 거. 현명을 본인이 하면, 여기서 이쪽에서 본인 쪽에서 하면 능동대리야. 상대방이 하면 수동대리 그러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가 장윤정이라고 그랬어요.
장윤정 씨가 매니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매니저, 저 상대방 만나가지고 뭐를 하라고요? 상대방이 주는 돈을 받아와. 그러면 얘는 수동대리가 돼. 받아오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 거꾸로요. 장윤정이가 얘한테 30억을 주면서 갖다가 전해줘 그러면 얘는 무슨 대리요? 능동대리. 전달해주면 무슨 대리? 능동대리. 받아오면, 상대방이 주는 걸 받으러 가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죠. 수동대리. 오케이. 그걸 적어보세요. 능동대리는 뭐라고요? 능동적으로 일처리함. 능동적으로 일처리를 하면 능동대리고, 수동적으로 받아오면 수동대리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받아오면. 그럼 우리 대통령이 저 김정은하고 지금 저 단독 회담을 하고 싶어. 그럼 누구를 보내요? 특사를 보내죠. 특사한테 보내가지고 가서 내가 전권을 줄 테니까 영수회담 하도록 네가 일을 만들어봐. 작업을 좀 해봐. 라고 전권을 주죠. 특사한테. 그때 특사가 가서 이쪽에 대통령 의사를 가서 전달해주면 얘는 무슨 대리야? 능동대리고. 김정은이가 주는 거를 받으러 가면 무슨 대리야? 수동대리지. 오케이. 됐죠? 이래도 이해 안 되면 족발집 한번 가볼게요. 막 일 끝났더니 배우자가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여보, 족발집에 가서 우리 단골 족발집 가가지고 물건 받아와. 왜? 내가 시켜놨으니까. 돈 치르고 다 계산해놨죠? 받으러 가면 무슨 대리야? 수동대리. 수동대리죠? 받으러 가면 수동대리라고. 감 잡았습니다. 다음 3번.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구별합니다. 유권할 때 유에 동그라미요. 있을 유, 권한이 있는 게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그럼 뭡니까? 권한이 없는 거지.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놈이야. 그죠?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권 없으면 무권대리. 오케이. 이어서 02번 대리권. 자, 대리권이란 타인을 위해 일정한 재산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권한. 옆에 쓰세요. 대리권의 의의에다가 쓰세요.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대리권한이라고 그래요. 여기처럼 황세연님은 엄마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뭐에 대해서? 매매권에 대해서 아니면 빌라 201호에 대한 임대차의 건에 대해서 위임을 했죠. 그러면 뭐가 생겨? 엄마한테 권한이 생겨. 매매 권한이, 임대 권한이 생겨. 그렇죠? 예, 이게 대리권이라는 거죠. 대리권 또는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에 의해서 생겨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으로 생깁니다. 동그라미요. 그래서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법정 대리. 두 번째, 뒤로 넘어가시죠.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뭐예요? 읽어볼게요.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고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의사표시도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뭐라고 그럽니다? 어렵게 써 이렇게. 써보세요. 써드릴게요. 더 쉽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거. 그냥 쓰세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를 위임해줘요? 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거. 이를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쉽게 말해서 위임장. 위임장 주는 게 수권행위야. 토지 매매, 빌라 임대, 은행 대출을 위임해 주는 거. 위임해 주는 걸 무슨 행위? 수권행위. 동그라미 2번. 수권행위의 방식. 수권행위는 일정한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에 두 줄 그어보세요. 두 줄 쫙 네모해 보세요. 네모. 수권행위가 제가 방금 예시한 것처럼 위임장 주는 거라고 그랬죠? 수권행위 이꼬르 뭐라고요? 수권행위 이꼬르 위임장. 거기 써보세요. 수권행위 이꼬르 뭐라고? 위임장 주는 게 수권행위야. 그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
이거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즉 이거 주권의 위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에 네모하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뭘로 줘요? 보통은 위임장으로. 위임장으로 줘, 이렇게 위임장으로. 그리고 위임장 줄 땐 뭐 두 가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감증명서 필수고 그다음에 뭐 필수? 전화 확인 필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꼭 위임장이라는 거 서류가 꼭 있어야 돼요? 서류 없어도 돼요? 거기다 써보세요. 구두 위임도 가능해요. 이렇게 구두를 벗어가지고 위임해도 됩니다. 구두 위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구두 위임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요. 윤정이가 여기요. 호동이를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거지. 그럼 윤정이가 원래는 뭘 써야 돼요? 뭐를 줘야 돼요? 얘한테? 매니저한테. 위임장을 줘야죠. 위임장을 주는 게 사고를 막는 거야. 인감증명서 떼주고. 근데 대신에 얘가 급하면 이거 못 주면 대신에 뭐 하면 돼요? 전화로 해버려. 전화로 얘한테. 호동이 오빠 왜? 나 못 가거든. 오늘 계약하는데 대신에 누구 보낼게? 매니저 보낼게.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보낼 테니까 매니저랑 일해봐. 매니저랑 협의해서 일 진행해. 말로 위임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위임장으로 주는데 뭘로 해도 무방하다. 구두위임. 구두위임도 무방하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별표합니다. 거기다가. 꼭 서면 위임만 돼요? 구두위임도 돼요? 두 가지가 다 돼. 그래 거기다 써야 될 단어는 두 가지야. 서면 위임뿐만 아니라 무슨 위임도? 구두위임도 좋다. 서면 위임만 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무슨 위임도 좋아요? 구두위임도 좋다라는 거지. 근데 구두위임은 단점이 뭡니까? 장윤정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내가 매니저 보낼게. 매니저랑 일 협상해봐 라고 그랬죠. 이거는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이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거야. 구두위임도 되긴 돼. 근데 증거가 안 되죠. 그래서 현실은 대부분 뭘로 해? 서면 위임을 하는 거야. 보통은 서면 위임을. 근데 법은 서면 위임만 허용해요. 구두 위임도 허용을 해요. 법은 구두 위임도 허용한다는 거지. 이걸 불효식이라고 그래. 불효식. 방식에 제한이 없다. 즉 불효식이다. 불효식 별표. 요식이에요? 불효식이에요? 불효식에 네모합니다. 불효식에 네모. 서면 위임도 좋고 구두 위임도 좋은 걸 불효식이라고 한다. 불효식. 우리 술 먹을 때는 꼭 소주잔에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밥그릇에 먹어도 되는 거지. 그죠? 병채 먹어도 되는 거지. 왜요? 방식에 무슨 제한이 있어? 맛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 법률행위도 똑같아요. 법률행위도 방식에 제한이 없는 거죠. 불효식이니까요. 불효식. 다음 3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요. 범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위임을 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은 건 뭐라고요? 위임의 뭐에 대해서? 범위를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야. 본인은 빌라 201호에 대한 임대차권을 위임합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뭐까지 해줘야 된다고? 돈 받는 거 어떻게 할지를 정해줘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돈이. 그걸 어떻게 하면? 정하지 않고 위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고가 생겨. 그래서 법이 껴드는 거예요. 법이. 자, 보세요.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밑에 쌍괄을 2번에 보면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뭐 할 때요? 불분명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뭐 할 때? 불분명해요. 불분명해.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럼 명료해요? 불분명해요? 그 말은 옆에다 써보세요. 가로하고. 매니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토지 매매도 알아서 하고 임대차도 네가 알아서 해. 그 금액을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매매를 하라는 거지. 도대체 얼마에 팔라는 거야? 임대차를 하라는 거지. 그 월세를 얼마에 하라는 거야? 기간은 얼마로 하라는 거야? 그죠?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이렇게 하면 두루뭉실하게 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바보처럼 한 거라고. 일을.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다 쓰대요. 네가 뭐해서?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위임을 한 거야. 왜? 불분명하게. 현실에서 뭐예요? 두루뭉실하게.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어디까지? 이 매니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얘가 알아서 하래. 알아서. 야, 네가 알아서 해, 매니저. 알아서. 그죠? 제일 헷갈리는 거지. 남자친구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계시죠? 남편이 계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계신 거예요? 남편이 계시죠? 메뉴 정하라고 할 때 누가 정해요? 배우자분이 메뉴 정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죠. 알아서가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 그죠? 불분명하잖아. 애매하잖아. 그때 법이 껴들었어요. 어디까지 하느냐? 알아서 해라고 임했을 때,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랬을 때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그게 민법 118조에 적어져 있어요. 1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호 보존 행위 할 수 있어. 보존. 보존이 뭐야? 현상 유지. 보존이라는 건 뭐라고요? 현상 유지하는 건 할 수 있어. 현상 유지. 두 번째는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해요?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범위에 따옴표. 변질되지 않는 범위에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 이용이나 계량. 이용하고 계량의 동그라미요. 이용이나 계량은 뭐야? 임대 주는 거. 임대 주는 거 할 수 있어. 임대 주거나 돈이면 뭐예요? 이자 놀이 하는 거. 돈이면 무슨 놀이? 이자 놀이. 그럼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예, 그걸 이용이나 계량 행위라고 그래요. 이용이나 계량 행위. 따라서 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알아서라고 의무했다는 거는 범위를 정해서 말한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불분명하게 한 거예요? 불분명하게 일처리를 의무했죠? 그럼 법은 어느 범위까지요? 어느 범위까지 하라고 법이 못을 박았어요? 그 범위는 첫째 무슨 행위 할 수 있어요? 보존 행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무슨 행위? 이용 행위 할 수 있어요. 이용이라는 게 임대 주는 거야. 임대 주거나 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는 거? 계량 행위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머리 글자 닦게. 머리 글자. 머리 글자 땁니다. 뭐라고 땄어요? 보이게. 보이게 할 수 있어. 보이게. 암기합니다. 암기법. 그래야 쉬워져요. 이거 암기하면 간단해요. 암기 안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시험 잘 나오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뭐 할 때? 불분명하면 어디까지 처리하라고 법이 정해졌다고? 어디까지? 보이게. 대리권의 범위는 보이게. 단 처분 행위는 할 수 없어요. 무슨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처분 행위는 할 수 없어. 왜? 법에 없어. 땅 처분하는 거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임대 주는 거 됩니다. 임대 주는 거 되죠? 이자 놀이 하는 거. 돈이면 이자 놀이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거, 굴리는 거죠. 그게 이용이나 계량에 들어가는 거야. 뭐는 안 되고요? 처분 행위는 안 돼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어디까지만 하십시오. 어디까지만? 보이게. 오케이. 다음 우측에 대리권의 제한 124조 볼까요? 124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의 허락에 네모 쳐볼까요?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것.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거 네모해 보세요.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거에 네모를 쳐보세요. 네모. 그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계약.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계약. 그 다음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 못한다. 네모. 따라서요. 124조는 두 가지를 제한을 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계약 금지요. 첫 번째는 뭐를 금지한 건가요? 자기계약을 하지 마라. 자기계약에 대해서 금지한 거고, 두 번째는 쌍방 대리 금지. 두 가지에 대해서 금지를 한 거예요. 이게 몇 조? 124조. 이를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별표하고. 하나는 뭐 금지? 자기계약 금지. 두 번째는 뭐 금지? 쌍방대리 금지. 자, 그러면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위임을 했어요. 야, 저 땅하고 저 빌라 네가 어떻게 해? 알아서 처리해.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알아서. 근데 이 매니저가 보니까 이 빌라가 이거 내가 사도 될까? 자기가 사는 거야. 누가 매입을 하는 거야? 매니저, 대리인이 자기가 매입을 해버리는 거야. 덜컹. 이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야? 자기 계약이지. 왜 자기가 사는 거야? 얘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 알아서 처분해달라고 그랬죠? 알아서 처분해줘. 그러면 알아서 매입을 해도 되는 거냐 이거지. 이때 우리 법은 무슨 계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입을 하는 건 금지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도 안 되고? 쌍방대리도. 이 매니저가 윤정이 쪽도 대리하고 상대방 쪽도 양쪽 대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양쪽 대리.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돼.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 대리인이. 왜? 본인의 신뢰를 깰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억제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뭐하고 뭐를 억제하고 있어요? 쌍방대리 두 가지. 그럼 자기 계약은 왜 하려고 그래 이것처럼? 왜 하게 될까요? 이럴 경우가 자기 계약이 제일 많은 거야. 만약에 장윤정 씨가 부도를 맞았어. 부도 맞아가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예컨대. 그러면 이분은 빨리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죠. 빨리 처분해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려면 이분은 가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격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뭐 하는 게 중요해?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이 중개업소에다가 내놔요. 중개업소에 내놓을 때 뭐라고 내놔요? 그냥 빨리 급매물이니까 빨리 현금화만 시켜줘. 돈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돈은 얼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예요? 알아서 묻지 마, 그냥 알아서. 그게 바로 눈먼 부동산이 나온 거야. 그럼 이때 냅다 누가 사는 거야? 냅다 중개업소가 사는 거야. 저 30억짜리 10억에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30억인데 이게 얼마에? 알아서 내잖아. 알아서. 그럼 중개업소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얼마에 그냥 알아서 10억에 사는 거야 저거를. 그럼 이분은 뭐만 있으면 20억을 남기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이게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급매물, 소위 급매물이라는 거죠. 급매물, 급해. 가격은 묻지 말고 빨리 현금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2, 3년에 한두 건 꼭 나온다는 거지.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중개업소에서, 큰 중개업소에서 대부분 뭐 월세 계약 이런 거는 그냥 임대료만 내는 거야. 임대료 내는 거고 진짜 수익은 이걸로 내는 거야. 이거 한 건에 얼마? 20억이죠. 그럼 됐죠. 제가 작년에 용산을 막 돌아다녔는데 용산하고 한남동을 그 중개업소 한 30개 돌아봤거든요. 물건 보려고. 거기도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1년 동안 벌은 수익이 그동안 자기가 20몇 년을 했는데 20몇 년 한 거보다 작년 1년 한 게 수익이 더 컸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한 해에 폭발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버티는 힘만 있으면 되죠. 버티는 힘. 공부도 똑같아요. 버티는 힘만 있으면 해결 다 돼. 자기 계약 이해됐습니다. 자기 계약. 원래 하면 돼요? 금지돼요? 금지되는데 지금 윤정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이상만. 이렇게도 팔아. 10억 이상만 받아줘. 얼마 이상만? 예, 그럼 이거 10억에 사는 거지. 30억짜리를. 누가 사 그러면? 원래 중개업소 자기가 사면 안 되죠.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매입을 해도 될까요? 그래도 돼? 안 돼? 돼요. 여기서 허락하면 돼. 허락을. 본인이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허락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본인이 뭐 하면? 써보세요.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 계약도 되고 쌍방대리도 된다. 본인의 뭐만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 허용됨.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돈다발이라고. 이게 돈폭탄이다. 돈폭탄. 돈폭탄을 한번 맞는 거야. 돈폭탄을. 본인의 뭐가 있게 되면, 허락이 있게 되면 자기 계약으로 돈폭탄을 한번 맞는 거지. 제 20년이죠. 20년 전쯤에 강의 초창기에 제 아시는 분이죠. 아시는 분. 한 20년 위에 되신 형님께서는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싫고 돈은 있고, 방배동에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가 중개업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여기 중개업소 가가지고 혹시 매물, 좋은 매물 있나 없나라고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매물 있으면 나한테 매물만 주라고. 이분은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좋은 매물 있으면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 자기가 살게.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 법은 금지합니다.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허용이 돼요? 본인의 허락을 얻으면. 다음,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대리인이 수인이 있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각자 대리 원칙. 무슨 대리? 각자 대리. 대리인이 거기 3명이면 공동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거기 써보세요. 이렇게. 대리인이 3명 있어. 공동 대리 아니고 무슨 대리 원칙? 각자 대리 원칙.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대리권의 소멸 가보시죠. 대리권의 소멸 127조 있어요. 뒷장 가면 바로 뒤에, 바로 뒤로 넘어가면 대리권의 소멸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줄에 127조하고 128조 있어요. 127조 볼까요? 대리권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본인의 뭐에 의해서? 사망. 본인이 죽으면 대리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위임해준 사람이 없어졌잖아. 그 다음,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3가지예요. 본인은 뭐뿐이에요? 본인은 사망. 거기다 쓰세요. 사망뿐이고 뿐. 윤정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윤정이가 죽으면 끝이야. 본인은 그래 뭐뿐? 사망뿐.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망뿐이야. 근데 이 대리인은요, 이 매니저는, 매니저가 대리인이거든요. 매니저는 대리권이 언제 없어져요? 사망. 그 다음 뭐죠? 성년후견의 개시. 그 다음에 뭐? 파산. 망한 거지. 머리글 잡다면 사성파라고 암기합니다. 뭐라고 암기합니다?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이렇게 암기. 사성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사성파. 사망. 매니저 죽었어. 그럼 끝난 거지. 파산. 망했지. 망하면 얘가 돈이 필요하죠. 그럼 사고 날 가능성 많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년후견 개시는 뭐야? 이거 보셨어요? 롯데그룹 왕 회장님이 신격구 회장님이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근데 아침에 하는 말 달리고 저녁에 하는 말 달라. 그죠?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재산을 날릴 가능성이 있죠. 그때 누가요? 가족이 뭐 해달라고 선임해요? 성년후견인 심판을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 재산 관리할 사람. 그죠? 왜? 의식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변호사 같은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그 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격구 회장님이, 신 회장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이 개시됐죠? 그 말은 뭐라는 거야? 정신이 잃었다는 거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지. 이러면 대리권이 어떻게 돼? 대리권이 소멸돼. 그럼 여기서 구별할 게 하나 있는데, 구별할 게, 여기 신 회장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이분이 A야. 그럼 이분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해요, 못해요? 자기가 재산 관리할 능력이 없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해. 변호사가. 그럼 이 변호사는 이분의 재산 관리를 대신 해주는 거야.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관리해주죠. 이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요? 후견인이야, 후견인. 변호사를 뭐라고 그래요? 후견인이라고 그래. 그럼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피후견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피후견인. 후견을 당하는 거지. 이분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 보살핌을 받는 사람 할 때 이게 피야, 피.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고요?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고요? 후견인.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케어를 받는 사람은 피후견인. 근데 여기는 어떤 보살핌을 받아요? 성년후견을 받죠. 성년후견이 개시가 됐어.
이 신회장님은 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분을 재산 관리를 맡아주는 분, 관리를 맡아주는 분은 뭐라고 그러고요? 후견인. 그죠? 케어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90세 되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때 필요한 게 이거야. 후견인. 그럼 큰아들이 후견인이 되겠다. 큰아들인 후견인, 부모님은 뭐가 돼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님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부동산을 갖다 준대 막. 그럼 재산 없어지죠? 없어지게 할 때 필요한 게 후견인 제도야. 우리 큰형님이 후견인 되고 아버님은 뭐가 돼? 아버님은 피성년 후견인. 오케이 끝. 대리권의 소멸사유. 이 매니저가 어떻게 되면 사망하거나 정신이 없거나 파산하면 대리권은 끝나는 거지. 사성파로 끝. 사성파 됐죠? 오케이. 그리고 오늘 암기법 2가지 했어요.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보이게까지 할 수 있죠?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보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는 3가지죠. 뭐예요? 사성파예요. 사성파. 예, 여기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